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5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통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달되지 못한 편지가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78세 노인의 손길은 아직도 부지런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방,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그리고 벽에 걸린 우체국 시절 사진들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매일 아침 김영수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복지사 정미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드님 가족이 오신다면서요? 방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손주들이 오니까 이것저것 좀 치워야지. 이 나이에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참 많아.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 온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옛 사진, 기념품, 그리고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배지와 수첩들. 그런데 상자 맨 아래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런 빛이 된 봉투, 희미해진 우표와 주소.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복지사 정미영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인가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배달하지 못한 편지야.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5년 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 병사가 고향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야. 그런데 주소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병사는 얼마 후 전사했어. 이 편지는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던 거야. 정미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63년 내가 간 우체국에 취직했을 때였어. 그때 선배가 이 편지를 건네며 주소를 찾아보라고 했지. 하지만 주소지가 재개발되면서 수신인을 찾을 수 없었어. 몇 달 후 그 병사의 전사 소식이 들려왔고 난 이 편지를 계속 간직했던 거야.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이 편지를 보면서 언젠가는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잊고 있었어. 이제 와서 이 편지를 발견하다니. 그의 주름진 손이 편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필 이번 주말에 다시 발견하다니. 이건 운명인지도 몰라. 봉투 위에는 희미하게 이미영이라는 이름과 대구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은 강태준 일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5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 편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망설임과 죄책감으로 흐려졌던 눈빛이 이제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찾아야 해. 내 마지막 소임이야. 40년 동안 편지를 배달했던 우편 배달부로서 이 마지막 편지만큼은 꼭 전해야 해.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 넓은 도로와 자동차들.
55년의 세월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비록 55년이 지났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체국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 좀 만나봐야겠어. 옛날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55년 전 베트남의 열대 정글에서 약혼녀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을 젊은 병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향의 연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하지만 그 말은 55년 동안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전해주마. 비록 늦었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이명이라는 여인에게 55년 만에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체부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40년 동안 편지를 배달했던 그 가방 속에 이제 단 한 통의 편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55년 전 배달되지 못한 편지. 강태준 일병이 이명이라는 여인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 김영수 할아버지는 낡은 우체부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지만 그의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우체부의 사명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복지사 정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으러 가야 해. 시간이 없어.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5년을 기다리게 했는데 더는 미룰 수 없어. 누군가는 아직도 이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 정미영 씨는 한숨을 쉬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인동 127번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야. 정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우선 그 자리에 가봐야지. 비록 건물은 사라졌겠지만 그 일대에 오래 산 주민들이 있을 거야.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김영수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가 알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편지를 배달하던 골목길과 낮은 지붕의 집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버스가 동인동에 가까워질수록 김영수 할아버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그 옛날 주소지가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현대적인 상가 건물과 아파트 단지로 가득했습니다. 55년 전 주소지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동인동 127번지였을까? 그는 주변을 서성이며 오래된 건물이나 표지판을 찾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무엇을 찾고 계세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옛날 이 근처에 있던 동인동 127번지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전 주소라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요. 아마 지금 서 계신 자리가 그 근처일 수도 있겠네요.
이 일대는 70년대 말에 대규모 재개발이 있었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희미한 희망을 갖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오래된 주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친절한 직원이 그를 맞았습니다. 55년 전 주소요. 죄송하지만 그런 오래된 기록은 여기서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정, 오래된 가게들, 심지어 지역 신문사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55년 전 동인동 127번지에 관한 정보나 이명이라는 이름의 여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지친 김영수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정미영 씨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노인은 김영수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 김영수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젊은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55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미영이라는 분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미영이라.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김영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동인동 127번지에 살았던 이미영 씨를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인동 127번지. 그럼 미영네 집 아닌가? 언덕 위에 있던 작은 한옥 말이야.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혹시 그 이미영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어디로 갔더라? 그녀의 약혼자가 전쟁에 나간 뒤로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지. 소식이 끊겨도 계속 기다렸어.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 팔리게 되었을 때 노인의 말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맞다. 미영은 남부 쪽으로 갔어.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네.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단서가 생겼습니다. 미양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리 급한 일인가? 55년이나 지난 일인데.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이미영 씨의 약혼자가 베트남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전사하기 전에 보낸 것인데 주소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어요. 저는 이 편지를 55년 만에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이는 평생 소식을 기다렸을 텐데.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밀양으로 가야겠어요. 내일 아침 첫 기차로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젊은이, 기다려보게.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조카가 밀양에 살고 있거든. 그에게 연락해 볼 테니 내일 아침에 다시 여기서 만나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은 햇살이 도시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55년 전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제 곧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릴게요. 이른 아침 김영수 할아버지는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노인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손에 쥔 낡은 봉투를 계속해서 매만졌습니다. 55년 전 전쟁터에서 쓰여진 글자들. 그 속에 담긴 말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미영이라는 여인은 그 말을 듣게 될까? 가을 아침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옷깃을 여미며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진 단서에 가슴이 떨려왔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만났던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중년 남성이 함께했습니다. 기다렸나? 젊은이?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왔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공손히 답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쪽은 내 조카. 최만섭이네. 밀양에 산지 30년이 넘었지.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삼촌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미영이라는 분을 찾고 계시다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영이란 이름은 밀양에서도 꽤 흔한 이름입니다만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최만섭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 전에 대구에서 밀양으로 이사 온 이미영이라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지금은 미소요양원이라는 곳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분이 제가 찾는 이미영 씨가 맞을까요? 최만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약혼자를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분이 맞을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5년 동안 배달되지 못했던 편지가 드디어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 있는 곳입니까? 그 요양원이? 밀양시 내일동에 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간 되시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5년이 지난 지금 이미영이라는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과연 강태준 일병의 편지를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 오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될까? 할아버지, 걱정되시는 것 같네요. 운전 중이던 최만섭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 편지가 그분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모르겠어요. 최만섭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그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55년 동안 미뤄진 의무를 다하시는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밀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미소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잠시 쉬었다 가실래요? 최만섭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너무 실감이 나서요. 55년 동안 품고 있던 일인데,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우편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상쾌한 공기와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만섭 씨가 먼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미영 어르신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분이 55년 전 어르신께 오지 못한 편지를 전해드리려고 하십니다. 안내원은 놀란 눈빛으로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5년 전 편지요? 정말 특별한 방문이시네요. 이미영 할머니는 현재 2층 정원 쪽 방에 계십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이라 방문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릴까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아니에요. 이미영 할머니는 방문객을 좋아하세요. 특히 낯선 손님이라면 더욱 반가워하실 거예요. 요즘 들어 과거를 많이 회상하시거든요. 안내원의 말에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원이 복도 끝방을 가리켰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최만섭 씨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햇살이 가득했고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76세였지만 여전히 우아함이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쪽진 머리로 올라가 있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맑은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이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체국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55년 전 베트남에서 강태준 일병이 보낸 편지입니다. 주소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찾아드렸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태준 씨의 편지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아, 네. 그가 전사하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매우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종이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55년이 지났군요. 이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그리움과 안도,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다렸던 편지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55년 동안요? 이미영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떠나기 전 꼭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창가에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소식이 끊겼을 때도, 그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도,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이 담긴 편지가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연인을 다시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이미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추는 정원에는 노란 국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국화를 좋아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국화꽃을 꺾어다 제게 주곤 했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미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편지는 이제 할머니의 것입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를 찾으셨는지 듣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우체부로 일했던 이야기, 은퇴 후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편지, 그리고 이미영을 찾기 위한 여정까지. 이미영 할머니는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김영수 씨. 김영수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제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55년이 지난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의무였나요? 편지는 언제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늦었더라도요. 이미영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는 멈춘 듯 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봉투를 어루만지는 모습, 김영수 할아버지의 긴장된 눈빛,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5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이제 봉투가 열리면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같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5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종이는 아직 그대로네요. 이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태준 씨의 손길이 닿았던 이 종이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 위에 쓰인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희미해진 잉크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나가 있을까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함께 있어 주세요. 혼자 이 순간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두려워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것이 마치 시간의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항상 알고 싶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저를 생각했을까요? 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배달했던 수많은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편지가 전해주는 기쁨, 슬픔,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소식들. 하지만 이처럼 5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미영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봉투의 끝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풀이 마르고 변질되어 봉투는 쉽게 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런색으로 변한 군용 편지지에는 젊은 군인의 힘찬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옅은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영에게. 이 편지가 언제 너에게 도착할지 모르겠구나. 우리 부대는 내일 아침 전진 작전을 앞두고 있어. 모두들 긴장하고 있지만 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 왜 그런지 아니? 내 얼굴을 떠올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거든. 요즘 여기는 비가 많이 내려. 정글의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그래도 밤하늘의 별들은 아름다워. 어젯밤에 별을 보며 내 생각을 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밤에도 별이 많았었지. 너의 고향 밀양 강가에서.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편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요. 우리의 첫 만남을.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돌아가면 꼭 같이 밀양에 가자. 내 고향에서 국화꽃이 피는 가을에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 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비록 지금은 먼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이미영 할머니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태준 씨, 우리의 약속.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어제 소대장님이 전사하셨어. 갑작스러운 매복에 전우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내가 나를 잊을까봐 그게 걱정이야. 이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은 적 없어요. 단 하루도. 태준 씨,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행복해야 해.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좋아. 하지만 가끔 나를 떠올려줘.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국화꽃이 필 때, 그리고 밀양 강가에 서 있을 때, 그곳에 내 영혼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이미영 할머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곧 사랑하는 사람을 안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내가 돌아오면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할 거야. 아이들을 낳고 함께 늙어가고.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미영아, 내 마지막 말은 이거야. 이미영 할머니는 편지의 마지막 구분을 읽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잊지 마, 미영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편지의 마지막에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태준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편지를 꼭 붙든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의 마지막 말을, 그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55년이 지났지만 그 편지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제때 배달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영수 씨, 당신은 저희 은인이에요. 이 편지가 55년이 지나서 온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저는 아마도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 상실감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평생 간직했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제가 혼자 사는 동안 그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있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군용 버튼,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국화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태준이가 저에게 남긴 모든 것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과 아름다운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태준이가 입대하기 전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은 그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간직해 줘라고 말하면서요. 이미영 할머니는 사진을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군인은 늠름했고 그 옆에 선 이미영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화는 태준이가 떠나기 전날 밀양 강가에서 꺾어준 거예요. 제가 평생 간직했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순간 두 젊은이의 미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두 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잠시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보물상자가 완성되었네요. 그녀는 강태준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가 55년 만에 도착한 것은 기적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이처럼 특별한 배달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배달이었고 또한 가장 의미 있는 배달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55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 씨,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강태준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이미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었어요. 그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다시 시작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강태준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다림 자체가 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간호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미영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저는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로 인해 저는 그가 저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녀의 평온한 모습에 깊은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법이죠.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두 노인의 모습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5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완성된 한 편의 사랑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은 이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봉인을 해제하듯 55년 동안 간직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만발한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이미영 할머니는 태준의 편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김영수 씨, 혹시 들어볼래요? 태준이와의 이야기를.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들을게요. 이미영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태준이가 처음 만난 건 1962년 봄이었어요. 제가 20살, 태준이는 22살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 대구로 이사 왔죠. 아버지가 대구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태준이는 대구 근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약국에 들어왔어요. 감기약을 사러 왔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고백하길 사실은 거리에서 저를 보고 따라온 거였대요. 이미영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첫눈에 반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준이는 키가 크고 씩씩했어요. 하지만 웃을 때면 양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게 정말 귀여웠죠. 그녀는 상자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이는 매주 토요일이면 약국에 들렀어요. 매번 뭔가 다른 약을 사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저 청년,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필요한 것 같구나. 김영수 할아버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준이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고향인 밀양에 데려갔죠. 강가에 핀 꽃들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그날 해질녘 강가에 피어있는 국화꽃 아래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이미영 할머니는 상자 속에 말라비틀어진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는 시를 좋아했어요. 특히 국화에 관한 시를 많이 읊어주곤 했죠. 찬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국화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사랑을 키워갔어요. 태준이의 휴가 때마다 밀양으로 놀러 가고 대구의 명소들을 함께 거닐었죠. 그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꿈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미영 할머니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1963년 초여름, 태준이가 제게 청혼했어요. 그날 밤, 별이 정말 예뻤어요. 대구 근교 언덕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죠. 미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전역하면 가을에 밀양에서 결혼식을 올리자.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물론 기쁘게 승낙했어요. 그리고 약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잔인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혼 한 달 후 태준이에게 베트남 파병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는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라고 약속했으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는 이미영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절,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던 그 시절. 태준이가 떠나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밀양에 갔어요. 강가에서 그는 국화 한 송이를 꺾어주며 말했죠. 이 꽃처럼 변함없이 널 사랑할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꽃을 간직해줘. 이미영 할머니는 상자 속에 말라비틀어진 국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밀양 강가에서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태준이는 저녁 후에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간호사가 되어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계획들이었는지.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부대로 돌아갔고 저는 약속대로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매주 편지가 왔어요. 베트남의 더위, 낯선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불안에 떨며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군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강태준 일병이 전투 중 전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우편 배달부로서 그는 때때로 슬픈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배달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혹시나 태준이의 마지막 편지가 올까 하고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완수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가 배달한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55년간 기다려온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다시 시작하라고 권하셨어요. 다른 청년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일부가 베트남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미영 할머니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태준이가 베트남에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모두 18통이죠. 마지막 편지는 그가 전사하기 2주 전에 보낸 거예요. 그녀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태준이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언젠가 19번째 편지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55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그 변치 않는 사랑의 깊이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대구를 떠나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가 약속했던 대로 국화꽃이 피는 가을에 밀양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미영 할머니는 창밖 정원의 국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많은 환자들을 돌봤고 특히 전쟁으로 상처받은 군인들을 간호했죠. 그들을 볼 때마다 태준이를 생각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영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져 왔는지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55년이 지났네요. 저도 어느덧 76세가 되었고 이제는 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매년 가을이면 저는 창가에 앉아 국화꽃을 바라봐요. 그리고 태준 씨를 생각하죠. 이미영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태준이는 항상 저와 함께 있었어요.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별빛 속에서, 그리고 항상 제 마음 속에서요. 그녀는 태준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받은 건 마치 기적 같아요. 마치 태준이가 55년 만에 제게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이처럼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메시지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시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법이죠. 55년이 지나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밀양 강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태준이와 대화를 나눠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항상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태준아, 오늘 나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어. 태준아, 오늘 첫 환자를 치료했어. 태준아, 오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영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대답을 듣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로,
별빛으로 또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이미영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55년 만에 그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의 증인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된 편지를 배달한 것이 아니라 55년간 이어진 사랑의 완성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태준 씨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 그를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비록 그가 육신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의 말을 통해 다시 만났어요. 이미영 할머니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잊지 마, 미영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더없이 맑고 강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답장을 쓰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답장이요. 이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에게 보낼 답장이요. 5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서랍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이 때문에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태준에게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혼자 계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 있을게요. 이미영 할머니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김영수 할아버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깨끗했고 정원의 국화꽃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완수한 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5년이 지난 편지, 평생을 기다려온 여인,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사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적이구나. 미소요양원의 정원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보라색 가디건을 걸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무언가를 소중히 담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국화꽃이 만발한 정원길을 걸었습니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편지가 가져온 치유의 시간이 두 노인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정원 전체가 마치 이미영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만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멈춰주세요. 이 국화꽃 옆에서요. 이미영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김영수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만발한 화단 옆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좋아했던 색이에요. 이렇게 선명한 노란색.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은 주무셨나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55년 만에 태준 씨의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새 답장을 썼어요. 5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미영 할머니는 무릎 위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툴게 떨리는 필체로 가득 채워진 몇 장의 종이었습니다. 읽어 볼래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사적인 내용일 텐데. 이미영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편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55년 만에 전해진 이 기적의 일부가 되어 주셨으니 이 답장도 들어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영 할머니 옆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태준 씨께 55년이 지난 지금에야 내 마지막 편지를 받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내 말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별을 보며 매 가을 국화꽃이 피면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을지 상상했어요. 이제 나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끝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당신은 알까요? 태준 씨, 난 당신 부탁대로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지요. 물론 당신이 없는 행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간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돌봤어요. 그들을 돌볼 때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어.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나는 계속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오늘 55년 만에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편지를 통해 너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태준 씨.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 밀양에서의 산책, 별빛 아래의 약속, 그 모든 순간이 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 기억만으로도 나는 55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요.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5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그리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태준 씨,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줘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미영. 편지를 다 읽은 후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간직했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된 듯한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미영 씨. 이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55년 동안 기다려온 대화를 마침내 마친 것 같아요. 그녀는 창밖에 국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 답장 태준 씨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이미 55년 전에 전사했습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미영 할머니는 그의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밀양 강가에
저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태준 씨와 저의 약속 장소였던 그곳에서 제가 직접 이 편지를 그에게 읽어주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가고 싶으세요? 오늘이요. 지금 할 수 있다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테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에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의 예상대로 요양원 직원들은 이미영 할머니의 특별한 사연을 듣고 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요양원 차량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께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오셨어요. 이런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미영 할머니는 요양원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운전은 최만섭 씨가 맡아 주었습니다. 그는 전날 김영수 할아버지를 밀양으로 안내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태준의 편지와 자신의 답장,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국화꽃이 담긴 상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그곳에 가는군요. 이미영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55년 동안 한 번도요? 이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태준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는 밀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산자락, 그리고 맑은 하늘. 마치 자연이 이미영 할머니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도착하기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영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정확히 여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가는 5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정비된 산책로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최만섭 씨는 조심스럽게 이미영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강이 잘 보이는 벤치 앞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혼자 있게 해주실래요? 이미영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상자를 열고 태준의 편지와 자신의 답장,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국화꽃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답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감싸 안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강태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읽기를 마친 이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준 씨, 이제 나는 편안해. 55년 동안 내 말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내 말도 전했어. 그녀는 말라비틀어진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강물에 띄웠습니다. 오래된 꽃잎은 서서히 강물 위에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이제 완성됐어. 고마워, 태준 씨. 멀리서 지켜보던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우편 배달부로 일하면서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이렇게 깊은 감동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이미영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다 하셨나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그들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이미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요. 55년 동안 저는 늘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조각을 찾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편지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사랑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건 단순한 편지 배달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영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미영 씨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편지가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이미영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그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구나. 5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영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몇십 년이 젊어진 듯한 그런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수 씨, 내일도 와주실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제가 만든 수제 쿠키를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태준 씨가 좋아했던 바로 그 쿠키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이미영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오래된 편지를 배달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의 완성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님 뒤에서 요양원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영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신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진정한 웃음을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발견한 편지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할아버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님은 할머니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불완전했던 인생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우편 배달부로 일하면서 편지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변화, 이렇게 깊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역시 처음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어느새 저녁의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서쪽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5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이미영 할머니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밀양에서의 방문 이후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미영 할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 텄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으로 맺어진 인연은 외로운 두 노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편 배달부였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미소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가 심어진 화분이었습니다. 영수 씨, 어서 오세요. 이미영 할머니가 그를 반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휠체어 대신 보행기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영 씨, 서 계시네요.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미영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워진 듯 했습니다. 이건 미영 씨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국화 화분을 건넸습니다. 아, 노란 국화. 태준 씨가 좋아하던. 이 할머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제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화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느꼈거든요. 이 할머니는 화분을 받아들고 꽃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꽃을 제 창가에 두면 마치 태준 씨가 늘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약속드린 쿠키를 준비해뒀어요. 이 할머니의 방은 전날과는 달리 훨씬 밝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 가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와 쿠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주방을 빌려서 아침 일찍 만들었어요. 60년 만에 다시 해보는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버터와 계피의 향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전문 베이커리보다 훨씬 맛있네요. 정말요? 태준 씨도 항상 이 쿠키를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에게 만들어준 선물이었거든요. 이 할머니는 자신도 쿠키를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기억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태준 씨를 생각하면 괴롭기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미영 씨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제대로 나누셨기 때문 아닐까요? 미완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55년 동안 나는 계속 질문했어요. 태준 씨는 마지막에 나를 생각했을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죠. 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저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되었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김 할아버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40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했고 13년 전에 은퇴했죠. 특별한 점이 없어요. 가족은요? 결혼하셨나요? 김 할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암이었습니다. 자식은 없고요. 이 할머니의 눈에 연민의 빛이 어렸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편지를 배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김 할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삶의 일부죠. 40년 동안 그런 소중한 것들을 전달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감동한 듯 김 할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셨다니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당신 같은 고마운 분이 계셨기에 태준 씨의 마지막 편지도 55년 만에 저에게 올 수 있었겠네요. 사실 저에게도 이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요. 두 노인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간호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 할아버지는 우편 배달부로 일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수 씨, 오늘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실래요? 이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기꺼이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좋겠네요. 그날 이후로 김 할아버지는 매일 미소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할머니를 보기 위해 방문했지만 점차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편 배달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요양원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훨씬 활기차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서부터요. 김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뿐인데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할아버님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김 할아버지는 문득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배달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명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요양원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에요. 원장의 제안에 김 할아버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명수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편지나 일기, 회고록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 당신 목소리로 들으니 이 책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미영 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편지를 전해주시던 분이 이제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니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책 읽기 세션이 끝난 후
이 할머니는 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 씨,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요? 네. 태준 씨와의 이야기를요. 55년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편지, 모든 것을 글로 남기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그런데 제 손이 많이 떨려서 글쓰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미영 씨의 이야기를 받아 적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김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방을 찾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면 그는 꼼꼼히 받아 적었고 때로는 질문을 던져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와 처음 만난 날,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봄비가 내리다 그친 뒤였어요. 공기는 맑았고 길가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미영 할머니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5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항상 시를 좋아했어요. 특히 윤동주의 시를 자주 읊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여인의 55년 사랑을 영원히 보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55년 동안 기다린 건 단순히 그의 귀환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생각했는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 역시 아내를 떠나보낸 후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보, 항상 당신과 함께 할게요. 아내의 말을 기억하며 15년을 버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과 아픔을 나누면서 묘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이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작은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손수 복사집에 가서 식부를 인쇄했고 예쁜 표지로 제본해 왔습니다. 60년의 기다림.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미영 할머니는 완성된 책을 받아들고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영원히 남게 되었네요. 태준 씨와의 사랑이 기록으로 남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책은 요양원도에도 한 권 두고 나머지는 할머니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한 권은 꼭 영수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이미영 할머니의 책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크를 준비했고 또 다른 이는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적입니다. 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55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다니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김영수 씨 덕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우연히 발견한 편지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운이었어요. 이미영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5년 동안 기다렸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 그건 분명 행운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 배달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할 때 이미영 할머니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작은 은재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화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브로치였습니다. 이걸 제가 50년 동안 만든 거예요. 태준이를 생각하며 만들었죠. 55년 동안 그를 기다리며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국화 모양의 소품들, 시계, 브로치, 목걸이, 모두 그를 기억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주세요. 당신은 태준 씨의 마지막 말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55년의 사랑과 기다림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삶은 외롭고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새로운 목적도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내 인생도 바꿔놓았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미영 할머니의 55년 기다림을 끝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 할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내 삶이 달라졌어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편지 때문이죠. 그 편지를 통해 한 여인의 60년 기다림이 끝났고 나도 새로운 친구를 얻었어요.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이야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이미영 할머니에게 받은 국화 브로치를 꺼내 자신의 재킷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그는 미소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5년의 기다림 끝에 평화를 찾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소 요양원의 작은 정원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가 따스한 햇살 속에 활짝 피어 있었고, 새로 심은 국화 모종들은 가을을 기약하며 푸른 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편지가 가져온 기적은 두 노인의 삶을 넘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요양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 그리고 몇몇 외부 손님들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추나추동 음악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밝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봄의 노래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 후에는 이미영 할머니의 책 60년의 기다림,
출판 기념 사인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미영 할머니에게 받은 국화 브로치가 달린 넥타이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복지사 정미영 씨와 최만섭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장 차림이시네요. 멋지십니다. 정미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커튼이 천천히 열리고 요양원 합창단이 등장했습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고 그 중앙에 이미영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도 보행기도 없이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처녀라는 오래된 가곡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는 비록 젊은이들처럼 맑고 고운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의 깊이와 지혜가 깃든 독특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미영 할머니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6개월 전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외로움에 지친 채 지난 55년을 회한하며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앙송, 민요, 공연, 그리고 심지어 태극권 시범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특별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인생의 특별한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55년 전 제 약혼자 강태준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55년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편지의 기적에 대해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리고 작았지만 점점 확신에 차 커졌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의 별이라는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55년 전 강태준이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이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까지. 노래가 끝나자 홀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김명수 할아버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노래, 그리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의 소중한 친구, 김영수 씨? 그녀는 객석의 김명수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영수 씨, 무대에 올라와 주시겠어요? 김명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관객들의 격려, 박수에 힘입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영수 씨는 55년 동안 배달되지 못했던 편지를 저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미완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영 할머니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 55년의 기다림이 정식 출판사를 통해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와 영수 씨, 그리고 요양원 친구들을 위한 작은 이야기책이었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퍼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이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책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기다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잊혀진 편지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재단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 소식이 끊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이 말에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영수 씨는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편지 낭독회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래전에 받았지만 잊고 있었던 편지, 보내지 못한 편지, 혹은 받고 싶었지만 닿지 못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영 할머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사인회에서 이미영 할머니는 지역 주민들과 요양원 방문객들에게 책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미영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언니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미영 할머니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꿈만 같았죠. 이미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한 통의 편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다니.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서 시작했어요. 배달되지 못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이미영 할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잊혀진 편지 재단을 통해서. 그녀는 포근한 봄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준 씨도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분명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태준 씨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미영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55년 동안 기다렸던 편지를 전해준 고마운 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감사드려야 해요. 은퇴 후 의미 없이 흘러가던 제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셨으니까요. 두 노인은 잠시 말없이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싹이 돋은 나무들, 활짝 핀 봄꽃들, 그리고 국화 모종이 심어진 화단.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편지 낭독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잊혀진 편지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들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70대와 80대의 두 노인이었지만 그들의 꿈과 열정은 청년들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멀리서 요양원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미영 할머니는 거의 말도 없으셨는데 김영수 할아버지의 편지가 기적을 가져온 거죠. 55년 만에 도착한 편지가. 그들의 대화는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요양원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이제 들어가실래요? 조금만 더 있을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놓치기 아까워요.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수놓고 그 아래로 도시의 풍경이 차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밀양 강가에서 본 석양이 생각나요.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건 할머니가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태준 씨도 분명 지금 이 순간을 할머니와 함께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태준 씨,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5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석양은 점점 더 짙어졌고 하늘에는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두 노인은 평화롭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잊혀진 편지가 가져온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이제 두 노인의 삶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국화꽃, 황변한 종이에 쓰인 글자들, 그리고 55년 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인사.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편지는 때로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기다림의 가치는 결코 시간에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집니다. 마치 55년 만에 피어난 국화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통의 편지가 가져온 기적적인 변화, 그리고 5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잊혀진 편지 같은 소중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말, 듣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록 55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있다면, 혹은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